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자, 철해몬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홍보 영상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좀 쑥스러워요, 사실. 거기서 좀 쑥스러웠는데. 네. 자, 어쨌든 이제 2교시 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2교시에는요 함께 이 국어 만점에 꼭 필요한 독해법으로 기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필요한 독해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꼭 필요한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필요한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집중 훈련해야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뭘 집중 훈련해야 하냐? 독파법인데 이 독파법이라는 것은 핵심 포인트 중심의 독해 및 문제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 포인트를 짚어서 그 포인트의 내용을 가져다가 문제 해결에 쓰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짚어서 그거 가져다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실력 향상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역 보세요. 사회의 경제, 그 다음에 우리 1교시에 과학 공부했어요.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기술 공부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 다른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아는 사람. 이 핵심 포인트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한 것들. 계속 강조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개념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방법도 여러분이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방법이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이 정보가 어려운 것들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출 분석도 할 거죠. 기출 분석 이제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또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내가 기출 분석을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 잘 짚고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잘 짚어놓고서 그 정보들을 내가 정확하게 잘 찾았는지, 그 정보들을 내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는지 이걸 확인을 하는 게 기출 분석을 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서별규 학생이 이거 국어 맞지? 하고 물었는데 국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요거 강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술 보도록 하겠는데 이 기술 세트의 특징으로 여기 보게 되는 내용은 이것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도 계속 이제 내 눈에 자꾸 보이니까 자꾸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건 보기만 하면 안 되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1교시 때도 선생님이 뭐 강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좀 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것들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는 연습하기 바랍니다. 교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환 내려받아서 꼭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 뭐 교환 보고 있는 학생들은 또 그 교환 정리된 것 바탕에서 다시 한번 또 보고. 네. 자, 여기 개념 원리 방법 기술에서 똑같아요. 사칙연산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똑같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술 지문은 과정이 좀 많이 제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작동 원리를 과정에 따라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단계 끊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요 장치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지문은 장치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성 요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구성 요소가 갖고 있는 이런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시를 해요. 특히 구성도나 이런 구조도를 제시를 하고서 이 구성도나 구조도에 구성 요소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 요소의 특징, 특히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또 출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재료가 이제 자주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도 이것도 역시 오늘 이 시간에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 기술 지문의 대표 패턴은 개념 원리 방법이 기본 정보가 되고 여기에 따라 여기에
과정에 관한 정보라든가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가 더해지는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 알고 요 패턴에 따라서 요것들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내가 잘 짚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능력을 보완하는 게 역시 또 기출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한 번 보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분석을 하면 10번 이상 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죠? 그리고 국어는 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2학기 때 내 공부 시간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번 시간을 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들도 또 효율적으로 잘 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국어도 잘 봐야 되지만 다른 과목들도 잘 볼 거죠. 잘 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또 독박법 마저 하나 더 보면 당연히 개념 원리 방법 문제 해결의 키로 써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작동 과정의 단계 끊고 단계 간의 차이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측하기 할 때, 즉 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기 전에 이 시각 자료가 있으면 그 시각 자료를 확인을 하는데 우리 구성도가 있으면 그곳의 구성 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거는 표나 그래프의 항목을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나 그래프의 항목 구성 요소나 구조도의 구성 요소나 하여튼 읽기 전에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꼭 확인하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잘 능동적으로 딱딱 짚으면서 읽으라고. 그리고 그 정보 가져다 문제 풀라고. 알겠죠? 요 과정을 잘하면 돼요. 잘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걸 보면 뭐 구성 요소의 특징 기능 이것도 강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 그래프들의 항목이 이제 지시된 내용 관리는 개념 원리 방법, 뭐 당연히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이제 덧붙이면 이 구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과학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살짝 자, 뭐 할 때 살짝 하냐면 독해할 때 살짝 그 그림을 보면서 독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어느 부분에서 그래야 되냐면 그 구조에 관한 설명을 하는 특정 문단이 있을 거예요. 그 특정 그 문단 부분을 읽을 때 그림을 살짝 보면서 같이 읽어요. 그러면 그 내용 이해도 더 잘 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도 훨씬 빠르게 잘 풉니다. 알겠죠? 그런 요령 없으면 그런 요령을 꼭 갖춰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예제를 볼 건데 이 예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독해 전에 문제에 이렇게 시각 자료가 있으면 이 그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확인하라고요? 시각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러면 시각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요소 금방 눈에 띄어요. 비콘이란 말 보여요? 비콘이란 말 옆에다 좀 적어 볼게요. 비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네. Q. 이 Q는 뭐지? 그러면 요 Q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 쌤이 이벤트 공지를 안 했네요. 잠깐 여기 이벤트 공지 또 몇 시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되는데 1교시 때도 살짝 까먹었다가 조금 늦게 했는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터디 플래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몇 시간 좀 보여주기가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 2교시에 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줄게요. 스터디 플래너 내용 굉장히 알차요. 그 다음에 텀블러 있고요. 그 다음에 펭수 5종 스티커가 있어요. 펭수 5종 스티커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펭수 5종 스티커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요 쇼핑백으로 갈 거예요. 네, 귀엽잖아요, 그렇죠? 귀엽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퀴즈가 나가면 그 퀴즈를 여러분이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가장 빨리 맞힌 2명의 학생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네. 퀴즈 언제 나갈까요? 자, 1교시 때는 좀 끝부분에 나갔는데 끝부분? 잘 모르겠다. 자, 하여튼 잘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Q 얘기 다시 할게요. Q 확인해야지. 그럼 Q를 확인을 하면 이 Q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빨리 확인해야죠. 장애물.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애물이다. 그 다음에 원이 있네, 원. 이렇게 요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빨리 하세요. 그런 다음에 독해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지문 독해를 해볼게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읽으면, 자, 실내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 블루투스 기반의 뭐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 비콘 나온단 말이에요. 비콘. 그러면서 이 비콘은 고정 설치되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콘이라는, 자, 이 시스템에서의 비콘이라는 구성 요소의 기능, 장치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기능이 기술에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낸다. 이거 기능 역할 주목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별 번호랑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이제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이 비콘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과학기술 똑같아요. 뭐뭐일수록 뭐뭐다. 그 다음 뭐뭐면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비례, 반비례 관계. 지금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독해할 때 이제 이들 정보를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문제 해결의 키로 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걸 시험 볼 때 주목하라고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걸 또 봤더니 거리가 멀을수록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 많을수록이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장애물이 아까 있었거든. 장애물. 그렇죠. 지금 비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냐면 약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리라는 거는 비콘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크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먼저 본 학생들은 금방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원의 크기와 관련해서 거리를 여기다 갖다 연결 지으면 비콘이 가운데 있고 원의 크기가 자 이만큼인 거랑 비콘이 가운데 있고 원의 크기가 이만큼인 거랑, 자 어떤 게 신호의 세기가 약한 거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하니까 거리가 멀게 표현된 게 신호의 세기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걸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 문제 풀 때 더 잘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이 결국은 거리를 표시한 거다. 요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지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옆에 뭐 지문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좀 옆에다 잠깐 적어 놓으면 결국 거리가 멀어질수록 여기 신호의 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호의 색이 약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많을수록 또 마찬가지로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그 문제와 관련된 이런 개념 원리를 내가 능동적으로 독해라는 과정에서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 읽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이 국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날 이 포인트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막 아주 그냥 미세하게 다 살아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동이 돼서 이런 정보들을 잘 짚어가지고 이해가 굉장히 집중해서 잘 되면 그날 시험 잘 보죠. 네, 그리고요, 어떤 날은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시험을 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볼 텐데,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어떤 점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세트 문제 풀 때 좀 집중을 잘 못했었는데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그러고 적어놓고 플래너 같은 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험 볼 때 유의해서 그런 그 특정 뭐 시간이 예를 들어 한 뭐 30분 지났을 때 집중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좀 알고 시험을 다시 보면서 집중을 계속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렇게 좀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또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중심으로 볼게요. 이제 이 근접성 기법이라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이제 기술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법이 나와요. 방법.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근접성 기법은요. 단말기의 이제 위치를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라는 거 이거 방법이죠. 근데 비콘 신호 수신했을 때 그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이제 정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 개의 신호를 수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신호를 수신하면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원 설명했는데, 자, 여기 비콘 1, 그 다음에 여기 비콘 2가 있습니다. 비콘 2. 그러면 원이 작은 게 자,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게 신호의 세기가 어떤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이 단말기가 수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말기는 단말기가 예를 들어 실제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실제 위치가 여기라서 두 개의 신호를 수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하니까 여기 이 비콘 1의 위치를 자신의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또 여기서 이제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기술 지문은 방법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단말기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3변 측량 기법에 관한 정보를 읽을 때 또 어떤 말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됩니까? 네. 좋아요. 여기 왼쪽 비콘이라고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에 대해서 답을 또 잘 맞췄네요. 네. 여기 이 3변 측량 기법은 여기서 이 단말기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면 바로 여기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그러니까 이제 3이에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비콘으로 수신된 신호 세개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에 이제 거리로 환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 세개를 측정해서 이거를 거리로 환산을 하니까 거리가 멀수록 아까 신호 세기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먼 거리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신호 세기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거리로 나타내는데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멀리 그려지는 거는 신호 세기가 약한 거야.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단말기 위치 어떻게 정한다? 원의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그렇죠? 아까 근접성 기법이랑 또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 있는 이 정보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를 설명하면 꼭 짚어요.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 위치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제에 보면 문제에 그 단서 조항을 뭐라고 달아놓은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단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 위치로 이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미리 이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본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다 주목을 했어요. 이렇게 글 읽기 전부터 그 문제의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잘 짚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7법칙 강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패턴에 따라서 이제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쭉 이제 계속 안내를 했었는데 뭐 수능 특강에서 이제 계속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런 사고를 자꾸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력이 길러지는 거고 효율적인 공부, 성공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단서 조항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단말기가 3개 이제 비권 신호를 받은 상태 도식한 거고 뭐 이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거 이렇게 묻고 있는데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예 문제를 좀 더 잘 풀라고 반지름은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신호 세기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요소나 하여튼 고려하잖아요. 딱 여기 지문에서 설명한 것 관련된 요소만 딱 고려해서 문제 풀란 얘기야. 그러면 풀어봅시다. 여기 판단해 보세요. 1번 선택지. 판단. 근접성 기법과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 위치는 동일하겠군. 자, 이 문제는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적절한가요? 적절해요? 적절하죠. 안 적절해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금방 판단했을 거라고 믿는데 근접성 기법은 어떻게 이제 위치를 판단하냐면 여러 개의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신호가 가장 강한 것, 그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가 가장 강한 건 뭐예요? 반지름이 큰 거예요? 반지름이 작은 거예요? 거리가 멀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한 거니까 여기서 신호의 세기가 가장 약한 건 원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이 가장 작은 것이 신호의 세기가 가장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으로는 이 비콘 1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겠죠. 그 다음에 3변 측량 기법으로는 어떻게 정하죠? 우리가 교점이란 말 주목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원의 교점은 어디예요? 여기네요. P. 괜히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P. 그렇죠? 그러면 P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 위치는 다르죠. 그래서 XF 체크했어야지.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했죠. 좋아요. 잘했어요. 네, P는 그쵸, 세원의 교점이죠. 네, 이별름 학생.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판단해 보세요.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이 이제 신호 순위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이 원이 작으니까 이거 실제 이제 시험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문 읽을 때 이 원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지. 이걸 주목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사고를 내가 잘못한 거는 읽기부터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국어 문제 이제 앞으로 문제 푸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내가 문제 틀렸으면 읽기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냥 그 문제 해설만 듣고 이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렇게 읽기부터 점검해서 읽는 것부터 교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크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정하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를 바로 잡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보완하는 공부해야 돼. 나의 어떤 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부. 요점 여러분 실력 요점 두 가지 유념해서 앞으로 이제 국어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읽기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읽었으면 결국은 거리가 먼 건 신호세기가 약한 거니까 먼 이 반지름이 긴 거, 큰 거는 이건 신호세기 약한 걸 나타낸 거다. 그리고 이 가장 반지름이 작은 것이 신호세기가 가장 큰 거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3부터죠. 비콘 3부터 비콘 1에 비콘 2, 비콘 1 이 신호 순위죠. 그렇죠? 네, 이거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이 더 가까이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이런 3번 같은 선택지를 잘 판단했어야 돼요. 이런 걸 잘 판단해야지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실제 단말기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걸 짚었어야 돼. Q. 요 비콘 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장애물과 관련해서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 때문에 신호세기가 약해진 거지. 그죠? 그렇다면 이 장애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 비콘3의 이 원은 더 신호세기가 강했을 거니까 작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작아지는 것이고 신호세기가 강해지니까 그러면 요 세 원의 공통 영역 예를 들어 이제 여기라고 한다면 자 단말기 위치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 공통 영역의 가운데점. 그렇죠? 그러면 위치가 원래 세 원의 교점이면 여기 P가 교점이었는데 여기가 단말기 위치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즉 비콘3에 실제는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판단했을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론하는 사고를 정말 잘해야지 돼요. 알겠죠? 네. 우리가 사고하는 거는 처음부터 사고를 확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귀찮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그리고 머리를 훅 하고 그냥 한번 이거 답 3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는 사고하는 그 단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좀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좀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꼭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봐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적고 하는 거랑 머리를 훅 생각하는 거랑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차이가 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3변 측량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3번에서 설명한 거예요.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 그쵸?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 여기 지금 P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미 3번 판단할 때 이미 한 거니까 넘어가겠고 이거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세기만 약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비콘 2의 신호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이 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커졌을 때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커지면 공통 영역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교점은 없어지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뭐 교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텐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쪽으로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콘 2쪽이 아니라 비콘 1쪽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비콘 2 방향을 이동한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례 원리를 적용하여 추론하는 연습 여러분 꼭 잘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오호, 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독파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하기 할 때 보기의 시각 자료의 구성 요소 이런 거 읽을 때 읽기 독해하기 전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콘의 신호세계에 관한 이런 원리, 3변 측량기에서 단말기 현재치를 정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 자꾸 자료에 적용해서 이제 결과 추론하는 걸 잘했어야 됩니다. 네, 이미 설명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한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걸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능력은 이런 또 복잡한 걸 잘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요. 자, 마음의 준비 됐나요? 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방법을 일단 1차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시되는 내용도 머리로 빨리빨리 집중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를 먼저 보는 건데 독해하기 전에 시각자료 먼저 보는 거랑 표 먼저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표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지문 읽기 전에 또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빨리 가로 항목, 세로 항목 확인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세로 항목 보면 기체 분자 다른 것이 제시가 돼 있구나.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체 분자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 제시가 돼 있구나. 그 다음에 가로 항목 봤더니 뭔가 좀 멋있게 써 있는 말이 있어. 분자의 질량.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딱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분자의 질량 이런 말.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자 기체 분자수 이런 말을 독해 전에 이제 주목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독해를 하면 어떤 정보 주목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야 돼. 그리고 그런 정보를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써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잘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요 문단 앞에 1문단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STM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평가원 기출인데 이 STM은 정말 아주 세밀한 그런 원자 단위까지 관찰이 가능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의 약자예요. 주사 터널링 현미경의 이제 약자인데 이 현미경에 관한 내용은 연계된 내용입니다. 우리 연계교재에서 이 현미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1문단의 내용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이 진공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소도 연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진공통이 있어요. 기체 분자 끊임없이 이제 떠돌아다니다 이제 주변과 충돌을 하는데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는 시료 표면에부터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을 관찰을 방해한다라고 되는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기술 지문 읽을 때 이렇게 한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런 거 출제해서 돼요. 한계가 출제해서가 되는 영역이 크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문 지문의 견해 주장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사회 지문에서 어떤 제도나 그런 것의 한계, 문제 상황, 그 다음에 기술의 한계예요. 특히 이 기술의 한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계 나오면 주목을 하세요.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에 붙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관찰을 방해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안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를 빨리 짚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 상태는 기체 분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적은 게 진공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진공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대안 방안의 관계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독해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과학처럼 기술도 당연히 개념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개념 중요하겠죠. 네. 예별 학생은 비문학이 쉽다고 하네요. 자, 이 비문학 우리 지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뭐 비문학 강의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강목이 받잖아요. 일단 재미가 있어지려면 본인이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고가 잘 돼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그리고 핵심 정보도 뭔가 내가 잘 찾아내야 돼. 내가 잘 찾아내고 잘 사고하면 이거 할만해요. 재밌어요. 근데 뭔가 이게 잘 찾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면 진짜 재미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요 1학기 때까지는 좀 정확성, 즉 핵심 정보를 잘 찾고 잘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 정보예요. 여기 뭐뭐일수록 뭐뭐다. 이거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자, 개념 나와 있어요.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압력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기체 압력이라고 한다면 기체 분자들이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이거 어제 사실 배경 지식으로 강조했던 거예요. 압력의 개념. 그러면 기체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 분자의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체 분자가 적으니까 진공도는 어떻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진공 상태에 기체 분자들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적게 있어야 진공도가 높은 거지. 자, 이렇게 요 개념 짚었어야, 요 원리, 개념이랑 원리 짚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기체 압력과 관련해요. 원리 제시되어 있는 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 높다. 이거 문제 해결이 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문에 표시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걸 볼게요. 온도 일정하대요. 그러면 문제에서 온도 일정하게 줬을까 안 줬을까? 문제에서 온도 일정하게 줬겠죠. 20도씨로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까 기체 분자 종류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었죠.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렇게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수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반가워 했어야지. 그렇죠? 왜? 자, 왜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왜 반가웠어야 돼요? 문제 아까 표의 항목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들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 이것이 많으면 기체 압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 기체 압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니까. 이런 게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공통에서 이제 그래서 기체 분자들을 뽑아내면 기체 분자의 밀도가 작아지니까 기체 압력 작아지는 거고요.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면 역시 관찰 잘할 수 있겠죠? 관찰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그 힘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떤 특정 면에 힘으로 작용을 못하잖아. 고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압력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기체 압력이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세부적으로 인과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걸 또 볼게요. 여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말이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개념을 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할 때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기체 분자들이 막을 형성해 가지고 관찰을 방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관찰을 방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 이제 개념 이해를 했고,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충돌해 가지고 관찰을 방해하잖아요. 그 확률이 클수록 당연히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짧아질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클수록, 이 확률이 클수록,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이런 빈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기체 분자가 많이 와서 부딪히면 당연히 달라붙게 되고, 그만큼 달라붙으면 관찰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충돌할수록 당연히 요 관찰을 방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자, 요 인과관계를 또 이제 여러분이 원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확률과 관련해서 이 확률이 클수록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 요게 확률이 클수록 짧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이 충돌 요 빈도가 이게 높을수록 역시 이 형성 시간도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금방 관찰의 방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찰을 제대로 하려면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야지 관찰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또 이어지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본 거 또 나왔네. 아우 반가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다. 이 분자 질량이 크다. 그렇죠? 아까 표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여기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문착증 형성 시간은 길다. 그러니까 이 질량이 크면 단문자층 형성 시간은 긴 거예요. 그만큼 관찰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이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결국은 이 단문자층 형성 시간이 또 역시 긴 거예요. 왜냐? 기체 압력이 낮다라는 거는 결국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방해하는 애들이 적으니까 이 단문자층 형성 시간도 길겠지. 그죠? 이런 인과관계까지 잘 이해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를 들어 놨단 말이에요. 원리 더하기 사례, 원리 더하기 사례.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죠? 그리고 반대 출제 요소. 그래서 여기 사례도, 여기 질소의 사례도 봤어야 되고, 아까 표의 세로 항목에 질소 있었어, 없었어요? 질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질소 보고. 그리고 온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 요 얘를 이제 요 사례랑 대응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760토루 대기압에서, 자, 요 대기압에서는 굉장히 짧네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 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초이니까. 그 다음에 압력이, 기체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요걸 주목하고. 그러면 760토르랑 요거랑 대비되는 짝대죠. 그러면서 2500초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단문자층 형성 시간은 길구나. 이렇게 원리랑 사례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이해를 해요.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응시켜 놓은 요 내용 요소가 결국은 문제 해결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문에 그래. 알겠어요? 요걸 꼭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쉬운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근데 여기서 쉬운 거 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 안 해도 맞춰요. 국어니까. 한글로 써 있으니까 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 안 해도 맞춰요. 근데 이런 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국어는 기본적으로 한글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맞추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공부할 때 쉬운 거 다 맞고서 좋아하지 마세요. 사실은.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좀 어려운 걸 가지고 제대로 자신의 읽기 능력,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동일한 사양의 STM에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 A가 있고, 각 진공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이제 다음 표와 같답니다. 진공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제곱 토를 했잖아요. 이거 방금 전에 원리 더하기 사례 패턴으로 짚었던 거잖아. 대응하는 짝으로. 그쵸? 그 다음에 통의 내부 온도는 20도씨래. 방금 전에 그 사례에서 봤던 내용이잖아. 그쵸? 그리고 통 A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질소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원리 더하기 사례 패턴으로 지문에서 봤던 것 중에 이 압력에서 질소, 이 온도에서는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2500초라는 걸 봤었어요. 그쵸? 그걸 떠올렸어야 돼. 그거랑 대응시켰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기체 분자가 여기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이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통에서 이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여기 분자의 질량,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와 관련된 원리를 다 찾아놨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찾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돼요. 그럼 여기 1번 선택지 이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A 내부에서 단문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고, 어떻게 금방 알아요? 어떻게 금방 알아? 방금 전에 보기 설명했었죠. 내가 지문 읽을 때부터 원리 더하기 사례 패턴에 해당되는 내용, 그 원리의 내용과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딱딱 대응시켜 놨으면 지문에서, 그쵸? 10의 마이너스 9제곱 토루일 때 단문자층 형성 시간 질소는 2500초다라는 걸 주목을 했을 것이고, 그걸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기 읽을 때부터 그 내용 딱 대응시켜서 이거 딱 보자마자 A의 경우에는 단문자층 형성 시간이 대략 2500초겠구나라는 거를 지문 내에 있는 걸 가져다가 금방 판단을 해요.
일단 지문 가지고 이거 하나를 판단하게끔 이렇게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이제 해 나가는데 일단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의 -9 토르보다 이제 낮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질소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야. A가 B보다 기체 분자 수가 더 많아요. 요 단위 부피당 자 여기 기체 분자 수와 관련된 원리 찾아놨습니다. 요 기체 분자 수가 많으면 기체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거보다 기체 압력이 높은 거예요. 이게 기체 압력이 낮은 거야. 그러면 요 A의 경우를 아까 우리가 기체 압력을 10의 -9제곱 토르라고 찾았잖아. 지문에서. 그러면 이거보다 이 경우가 기체 압력이 낮은 거지. 그죠? 요 원리를 갖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그쵸? 네. 네. 잘 따라오고 있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이라고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문제 해결의 키를 다 찾아놨어요. 이미. 이 진공도와 관련된 원리 찾아놨잖아. 기체 압력이 낮으면 진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가 B보다 훨씬 많아요. 많죠? 그러면 기체 분자수가 많으니까 기체 압력이 높은 거야, 이게. 이 압력이 높아요. 이 B보다. 그러면 기체 압력이 높다라는 건 진공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역시 적절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동그라미 X예요. 판단해 보세요. 동그라미가 X입니까? D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여기 지금 기체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분자의 질량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이제 줄었습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해 보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결국은 여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그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거랑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질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자 질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분자 질량의 차이가 있으면 이 분자 질량에 따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훨씬 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D가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이제 높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는 이 D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 다르고요. 그다음 여기는 똑같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지문에서도 언급을 했고 보기에도 언급을 했고 기체 분자의 종류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 요 조건은 똑같아. 그러면 여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자의 질량이 다르니까 분자의 질량이 다르다는 건 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결국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어떻습니까? 요 기체 분자 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충돌 빈도도 낮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높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문 독해 전에 이 표를 먼저 봤습니다. 표의 가로 항목, 그다음에 이제 세로 항목에 제시된 내용 요소를 먼저 봤는데 이걸 중시하는 이유가 뭐죠? 중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걸 답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표의 가로 항목, 세로 항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문 봤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뭘 찾았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찾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문제 해결의 키로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 문제를 풀면 훨씬 잘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답을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뭐를 찾기 위해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결국은 개념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서요.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이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퀴즈 마친 학생 여기 이 메일로 안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정답자 자, 여기 잠깐 정답자 확인 좀 할게요. 결국은 지금 정답자 확인이 잠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요 정답자는요. 결국은 선생님이요. 잠깐만 기다려 줘봐요. 될 것 같아요. 확인이 되나요? 확인이 안 되네요. 자, 이거는 따로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를 할 테니까 꼭 여기 EBSI 요 이메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자 3교시 시작할 때 알려줄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3교시 만나야 되겠죠? 3교시 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